회계의 히읗자도 모르는데 공부해보려고 찾아보다 이 영상 클릭하셨다면 이 영상 하나로 공부 방법부터 일자별 학습 플랜까지 전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회계 자격증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스펙업, 취업 또는 교양? 각자 다양한 이유로 회계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검색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회계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회계 자격증 중 전산회계 2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은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여러 자격시험 중 국가 공인을 받은 민간 자격증입니다.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은 정해진 시간 내에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같이 평가하는 시험인데요. 총 점수 100점 만점 중 이론은 30점, 실무는 7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론은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되고 실무는 PC에 설치된 전산세무회계 교육용 프로그램인 K랩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문제로 출제됩니다.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은 총 4가지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가장 낮은 등급인 전산회계 2급부터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 순으로 시험의 등급과 난이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중 오늘은 회계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공부하기에 적합한 난이도인 전산회계 2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회계 2급은 고등학교 상급 또는 대학 초급 수준의 회계 원리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 지식과 회계 업무 보조자로서 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등급의 자격시험입니다. 전산회계 2급의 평가 범위는 이론은 회계 원리 한 가지 과목만 출제되며 실무는 기초정보 등록 수정, 거래자료 입력, 입력자료 및 재장부 조회 이렇게 3가지 과목이 출제됩니다. 과목별 이론과 실기의 공부 방법과 학습 플랜은 영상의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전산회계 2급 단기 합격을 위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1단계 기출문제 유형 분석, 2단계 이론과 실기 같이 공부하기, 3단계 기출문제 모의고사 및 해답풀이 이 순서대로 공부하시는 겁니다. 이 3단계 순서로 공부할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루에 얼마나 공부하면 좋을지 설명드릴게요. 1일차인 공부 첫날은 의욕이 불타오르는 날이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을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공부를 위해 전산회계 시험에서 사용되는 교육용 프로그램을 설치해주세요. 프로그램은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설치가 가능한데요. 설치 방법은 더보기란에 링크와 함께 작성해 놓겠습니다. 프로그램 설치를 완료하셨다면 드디어 첫 단원부터 공부를 빨리 하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 하실 텐데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기출문제 유형 분석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낯선 장소의 지도를 보고 찾아갈 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본 뒤 세부적인 길을 보는 것처럼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전산회계 2급 시험에는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지 큰 틀을 보신 뒤 시작하신다면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기출문제 유형 분석을 통해 큰 틀을 파악하셨다면 전산회계 2급의 실무 파트 중 하나인 기초정보 등록 수정 파트를 먼저 공부해주세요. 우리가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하고 나의 개인정보들을 입력해야 하는 것처럼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을 입력하는 방법들을 공부하는 단원입니다. 2일차부터 8일차까지는 이론 과목인 회계 원리와 실무 과목인 거래자료 입력을 같이 공부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회계 원리 과목에서는 크게 2가지를 배웁니다. 회계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하나하나씩 배운 뒤 그 용어들을 사용해서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는 단원입니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지폐, 돈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회계장부에서는 현금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라고 배운 뒤 회사에서 사용할 10,000원짜리 볼펜을 현금을 주고 샀습니다. 라고 하는 사건을 회계장부에 적을 때는 차변에 소모품 10,000원, 대변에 현금 10,000원 이렇게 적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배우는 것이죠. 전산회계 2급 자격시험은 이러한 사건들을 PC에 설치된 전산세무회계 교육용 프로그램인 K랩을 이용하여 입력하는 것까지 평가를 하는 시험인데요. 결국 회계장부에 적는 방법을 알아도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못한다면 합격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을 거래자료의 입력 단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회계장부를 적는 방법을 배우는 회계 원리 단원과 그것을 회계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을 배우는 거래 자료의 입력 단원을 같이 공부하신다면 공부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겠죠. 이렇게
8일차까지 회계 원리와 거래 자료의 입력 단원을 끝낸 뒤 9일차에는 입력 자료 및 재장부 조회 단원을 공부하시면 되는데요. 이 단원은 4월에서 6월 중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은 몇 월인가? 와 같은 질문을 주고 회계 프로그램에 있는 많은 메뉴 중 한 곳에 들어가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주 나오는 메뉴가 정해져 있고 물어보는 질문의 키워드에 따라 들어가야 하는 장부를 예상할 수 있어 하루 정도 공부하면 충분히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10일차인 마지막 날은 첫날에 봤던 기출문제 유형 분석을 한 번 더 복습하신 뒤 시험까지 남은 기간 동안 기출문제를 시간제고 푼 뒤 오답 정리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순서대로 10일 동안 잘 따라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기출문제를 풀고 해답하실 수 있는 능력을 얻으셨을 텐데요. 시험까지 남은 기간 동안 기출문제를 시간 재고 푼 뒤 오답 정리를 해주시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차곡차곡 채워나간다면 어렵지 않게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모의고사를 푸실 때는 반드시 타이머를 켜놓고 실제 시험처럼 연습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시험 시간은 60분이지만 타이머는 50분으로 잡고 연습하시면서 최대한 50분 안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해주세요. 기출문제 모의고사를 진행하실 때 참고하실 꿀팁들은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의 유형 분석 영상에서 모두 정리해 놓았으니 공부를 시작하시는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기출문제 유형 분석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전산회계 2급의 공부 방법과 일자별 학습 플랜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 댓글에 목표와 세부 실행 계획을 적어주시면 응원드리겠습니다. 나는 몇 월 며칠에 있는 전산회계 2급 시험 합격을 위해 하루에 몇 시간씩 어디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추가로 앞서 설명드린 자료들은 더보기란에 정리해 놓을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공부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